형법 제157조를 보겠습니다. 사망에서 증인은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서서 낭독은 개인적으로 해도 되고 단체로 해도 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실제 형사소송법의 실무에서도 형사재판할 때 증인이 여러 명 나오면 대표로 선서하고 서명 날인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형사소송법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검사 출신인 상임위원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고 하면서 혼자 증인선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국감을 받겠다거나 자신이 증언하겠다는 게 아닌 것이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그럼 뭐겠습니까? 명백히 회의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겠죠. 그런 사람을 당연히 퇴장시키는 것이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라니 참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일단 그 한마디 하고 넘어갑니다. 위원장님, 예. 이번에 10월 28일 날 김영원 상임위원이 서울구치소, 동부구치소, 남부구치소 미결 수용자 방문조사 의결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 목적을 알고 있나요? 조사 목적이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3개 특검이 가동됨에 따라 미결 수용자들의 인권 관련 문제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그래서 서울 지역 미결 수용자들이 구분되어 있는 서울 서울동부, 서울 남부구치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 후 인권 개선 방안 모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예. 여기는 공교롭게도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이 수감되어 있는 곳이네요.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사전에 하지 않고 그 해에 바로 며칠 전에 의결해서 이렇게 방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나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지만은 아까 답변 중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한 번도 없었죠? 예. 한 번도 없었죠. 그것도 확인 안 하고 국감 나오셨습니까? 한 번도 없었죠? 예, 예.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한 번도 없으면 맞다고 답변하신 거 맞나요? 예, 그게 맞는 왜 것 그렇게 같습니다. 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하여튼 왜 한 번도 안 한 일을 했어요? 그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때 제네바 출장 중이었고, 그러면 좋아요. 제네바 출장 중이었어서 모르셨다고 하시면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이거는 소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요. 소위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제가. 예.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소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제가 간섭을 할 수도 없고 간섭할 수 없다고 발언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위원장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적절한가요? 하여튼 그 본인 얘기로는 저한테 나중에 얘기를 할 본인의 때 그 김영원 의원의 말을 묻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적절합니까? 절차적으로는 부적절하죠? 일단, 한 명의 위원의 동의를 얻어서 그 안건을 제출했고 원래 한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것이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답변을 안 알고 하시니 있습니다. 제가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원래 이런 구치소 방문은 계획에 따라서 합니다. 2025년도 이미 2건에 대한 방문 조사 계획이 잡혀 있죠. 예. 근데 그 건과 별개로 그래서 그 계획에 따르면 경북직업훈련교도소라든지 서울 남부교도소라든지 광주교도소라든지 이런 게 다 잡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걸 잡아서 지금 구치소 방문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이상합니까? 위원님으로서는 의문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문 제기할 수 있겠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법원도 그렇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렇고 왜 한 번도 없었던 일을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 취지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중립적이지 않은 일을 벌입니까? 다만 본인이 제가 귀국했을 때 저한테 와서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정치적 논란이 없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치적 논란이 있는 건데 무슨 그렇게 해놓고 정치적 논란이 없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래 정치적 논란 없게 해 이렇게
답변하고 말았습니까? 아,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위원장 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소위원의 일은 원칙적으로 안건이 마무리해 제출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가 그에 대해서 간섭한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자, 위원장님, 그 12.3 내란이 일어난 지 8일이 지난 시점에 12월 11일 날 12월 3일 계엄 선포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이렇게 발표하셨죠? 예,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즉각 발표를 하지 않고 8일이나 지나서 발표를 하셨습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럼 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아까 이제 앞서서의 답변에서 계속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12.3 내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다 아는 거죠? 위헌 결정을 중대한 한거 헌법 아닙니까? 위반으로서 그래서 탄핵 결정이 내려졌죠? 그렇죠. 예. 네. 그 성명의 내용을 보게 되면 헌법 77조를 위반할 경우에는 인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성명이 돼 있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거죠? 예, 예. 헌법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하십니까? 예, 12.3 예, 내란으로 예, 인권 예, 침해가 그렇습니다. 발생했다는 거에 예, 대해서는? 예. 근데 아까 이렇게 또 완강하게 또 이렇게 답변을 미루세요. 제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지 헌법재판소 않았습니까? 결정을 존중하고 그거에 따라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걸 인정을 하시는 거죠? 물론 왜 그렇죠. 그런 입장을 명확히 발표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인권위원회가 13 내란으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걸 왜 발표를 안 하셨어요? 이미 12월 헌법재판소 결정 4월 2일 날 그런 취지를 다 얘기를 했습니다. 존중하자. 인권위원회가 왜 안 하셨냐 이거예요? 존중하자고 하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헌재 결정에서 나왔는데 자, 그걸 또 성명을 한번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겠습니다. 뜻다고 말할 예, 이유가 있습니까? 예. 조용히 하시고요. 답변만 잘하세요. 질의한 거에 대해서.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인권 겁니다.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셨죠. 예, 맞습니다. 예. 어떤 모니터링을 하셨습니까? 인권 침해에 대한? 그 시위나 이런 거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여러 차례 모니터링도 하고 나중에는 군인권 그 보호국에서는 그 부분에 근데 대해서 그 모니터링을 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의 입장이 없었습니까?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그거는 시위 관련해서 모니터링만 했습니까? 모니터링하고 특별히 모니터링에 대한 불상사가 보고는 없어서 받으셨습니까? 특별히 불상사가 없어서 그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아까 아니, 그 말씀드렸듯이 내란으로 발생한 그 인권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셨어야죠. 그냥 모니터링만 했어요.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안 했고 다시 문제가 말씀드리지만 군인권 다음을 보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에서는 자, 방문 조사를 23일 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그에 대해서 23일 날. 잘 발표를 들어보세요. 했습니다. 질문을 잘 들어야 답변하시잖아요. 예. 12월 23일 날 예. 직권조사를 하지 않겠다. 비상계엄 관련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예.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시고 그런 거면 예. 그러면은 인권 침해가 있는 건데 왜 직권 조사를 안 해요? 자,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네, 그 그때 당시에는 당시에는 거 보니까는 탄핵 결정과 수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데 그 당시에는 탄핵 결정보다도 탄핵 재판하고 그러게 되면 자기 입장 밝히지 않습니까? 조사 안 잘 합니까? 들어보십시오. 당시에 탄핵 관련돼서 재판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되게 수사기관에서 되면 인권 침해는 조사 안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행정을? 원칙적으로 진정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수사가 자, 진행 다음 중이라든지 보세요. 재판 중인 경우에 있어서는 각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날 결정이 있었습니다. 인권위원장님은 좀 인권 어떻게 옹호를 하는 기관에 업무를 수행하시는 게 아니라 인권 옹호를 해야 될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해야 될 그렇게 합니까? 것들을 안 하고서는 아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서요? 방문 조사를 했고 그에 대해서 자, 다음 보세요. 조의에서 자, 그 의견 표명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국회로 진격하는 장갑차를 막고 있어요. 예,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해보시죠. 1980년도에는 이렇게 국회로 그 시민들을 진압하려고 들어오는 장갑차 이런 걸 막다가 광주에서 수백 명의 시민들이 죽었습니다.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계엄이라는 게. 12.3 내란에서도 일촉즉발까지 갔어요. 시민들이 장갑차를 막고 있는데 그걸 많이 일부 군인들이 밀어붙였으면 유혈 사태 나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자, 시민들이 막고 있는데 장갑차를 계속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답을 해도 모니터링 안 되겠습니까? 하셨습니까? 제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자, 질문 다 끝나고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자, 국회의장이 국회를 못 들어가고 담벼락을 넘어서 들어갔어요.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못 들어가고 담을 넘어서 들어갔어요. 이게 인권 침해 아닙니까? 근데 왜 윤석열에 대해서만큼은 또 갑자기 나서가지고 윤석열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또 결정을 하셨습니까? 자. 시민들의 인권은, 국회의장의 인권은, 국회의원의 인권은 없는데 윤석열의 인권은 있습니까? 인권위원회에서? 자, 그러면 제가 인권위원회를 인권 옹호기관으로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정치권자의 권력을 비호하는 위원장님 자신의 무수적인 정치 이념을 구현하는 그런 장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먼저 안 했습니까? 윤석열 2월 10일에 있었던 인권위의 결정 내용은 적법 절차를 지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탄핵을 기각하라든지 아니, 그러시는 무죄를 선고하라든지 자, 그런 마무리해 취지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취지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가서 제가 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 날 내용에는 사안이 엄중하고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의 행동은 신중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수와 부안해동은 또 다른 혼란을 지리에 대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회의장이나 장갑차를 막는 시민이나 국회의원의 인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떤 조치를 하셨냐고요. 그런 부분은 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은 마무리하시죠. 그거는 제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인권위원장님, 예.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겠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곽규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 서구동구 출신 곽규택입니다. 지금 인권위에서 그 민중기 특검에서 수사를 받다가 그 사망했던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지금 직권조사 중에 있으시죠? 예, 직권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안을 보면은 당시에 돌아가신 그 양평 공무원의 메모 등의 근거에 봤을 때 동의 없이 심야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거의 명백해 보이고요. 또 나아가서 진술 강요나 협박 이런 가혹행위가 민중기 특검 수사 중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일이 만약에 경찰에서 발생했으면은요, 담당 경찰서장 당연히 직위해제 됐을 거고 아마 검찰에서 수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검찰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아마 상설 특검 내지는 국회에서 특검하자고 해서 당장 그 수사했던 검사들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또 탄핵도 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민중기 특검, 이 특검도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에서 추천을 했고 대통령이 임명을 한 국가기관 아닙니까? 국가기관에서 수사를 받다가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경찰도 나 몰라, 검찰도 나 몰라, 법무부 장관 내 소관 아니다 그러고 있고요. 아무도 이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지금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인권위에서 당연히 직권조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 신속하게 그 결론을 확인하셔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셔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 직권조사 중에 있고 또 그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사안을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여튼 예. 향후의 모든 절차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알겠습니다. 될 겁니다. 이 직권조사 규정을 보면은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인권위에서 직권조사를 하려면 요건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중대성이 있어야 되고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최근에 국회에서 한 특정 상임위에서 그 국회 사무처 소속 직원들이 업무 중에 3명이나 쓰러진 사안이 있었거든요.
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 국회라고 하는 데가 정작 인권 말은 하지만 자체적으로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안 중대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한두 명도 아니고 3명씩이나 쓰러졌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안이 동일한 상임위에서 반복적으로 됐다는 것. 중대성뿐만 아니라 상당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해서 결국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직권조사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이나 국회는 인권 침해도 되는 기관입니까, 위원장님?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인권 침해 행위는 없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때 그 강선우 국회의원이 낙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결정적으로 낙마한 사유가 보좌진들에 대한 갑질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아주 반복적으로 장기간 동안 갑질을 했고 그로 인해서 장관이 낙마한 사례인데 이 사안이 제가 보기에는 중대하고 직권조사해야 될 상당한 근거도 있거든요. 이거 직권조사나 아니면은 뭐 진정으로 조사하고 있는 사안입니까? 뭐 진정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고요. 직권조사는 위원들의 그런 의견이 있을 경우에 또는 우리 직원들이 제가 그 시작할 때 자료 제출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국회에서 만약에 인권 침해 사례가 있다면 진정이 제기됐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직권조사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면은 진행할 수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나 특검에서 일어난 이런 사안들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 아니니까 직권조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배입니다. 위원장님, 예, 복음법률가회라는 단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회원이셨죠? 예, 그 단체에서 보니까 최근에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지영준 변호사, 이상현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추천이 돼서 위원장께서 보수 복음법률가회 소속의 같은 동료들을 심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아시죠? 그거는 당에서 하는 거지, 국민에서 그런데요. 하는 거지. 제가 관여한 바는 아닙니다. 2021년도 9월 달에 예, 인권정책기본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성명을 거기서 발표했거든요. 위원장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맞죠? 그런 구체적인 성명할 때는 제가 기억이 안 동의를 나십니까? 공동대표로 돼 있지만은 그 동의를 안 받고 동의한 바 없습니까? 특별히 동의를 한 바는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반대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소속 공동대표셨는데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통상 업무는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 좋습니다. 중심으로 모르시는 운영이 걸로. 됩니다. 거짓말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예. 자, 위원장님, 진정 사건이 지금 여러 건 접수돼 있죠? 예. 근데 그 중에, PPT 한번 띄워보세요. 신체 접촉이 있었냐,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예. 지난 7월 달에는요, 위원장께서 예. 올릴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친근감의 표현은 있었으나, 이렇게 답변을 예. 하셨어요. 뒤를 읽어보십시오. 불필요한 그런데,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 부적절한 세 번- 언행한 사실이 없다. 이번에 답변 제출한 거, 간리에다 제출한 거 보면은 예.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바꾸셨어요. 말 바꾼 게 아닙니다. 부적절한 보면은 언행이라고 하는 것은 친근감의 표현은 있었으나 비하하는 부적절한 언행은 없었다고 돼 있죠. 비하함이 붙어 있잖아요. 비하하는 전형적인 등 법꾸라지 하면서요. 아닙니까? 비하하는 등 거기에 등이 들어있습니다. 전형적인 법꾸라지. 언행이라 그런데- 아니 법꾸라지가 아니라요. 자, 그건 제 혼자 작성한 것이 위원장, 아닙니다. 좀 이따 말씀하시고요. 이숙진 상임위원님, 지금 이 진정 사건 중에 일부를 지금
맡고 계시죠? 네, 제가 차별소위위원장입니다. 그죠? 진정 사건이 위원장에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은 이 의사결정에서 채택되는 게 맞죠? 네, 그리고 지금 한 명 조사관이 담당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직 수개월 동안 지금 조사를 못했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만은 사무총장님, 조사 진행됐습니까? 지금 조사는 조사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 하고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조사를 했냐고요? 네, 조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한테 답변을 받았냐고요? 그 구체적인 사항은 조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안 한 저도-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기 때문에 지금 한 명이니까 직원이 조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조사단을 따로 꾸려야 됩니다. 제가 한 말씀 해도 됩니까? 잠깐만요. 이숙진 상임위원님, 네, 그 전에 이충상 위원이요, 자기가 주심위원을 별도로 신청했어요. 셀프 신청 선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주심위원을 맡아가지고 독자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구제 규칙 제36조에 보면은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심위원을 따로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따로 이숙진 위원을 따로 주심위원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따로 조사단을 꾸려서 직접 조사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조사하세요. 위원장께서 조사하시라고 지금 조사하라고. 위원장님, 국회를 능멸합니까? 능멸합니까? 아니 사과하세요. 예, 이게 뭐 사과하세요. 웃었다는 것이 능멸로 사과하세요. 표현됐다면은 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만은 너무 많은 거에 사과하세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지금 마치 사실인 양 지금 전제를 하고서 얘기를 국회의원의 질의에 하니까 대해서 어처구니 저는- 없다 이따위 말을 면전에서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회의원이 이런 식으로 해소해도 됩니까? 기관의 수장이? 국민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계세요. 아니 마치 내가 그런 태도를 그런 가지고 것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인권기구를 이끈단 말입니까? 그런 상대방 것을 인권에 대해서 지금 기본적인 감수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께서 됐습니다. 지금 그런 좀 이따 식으로 말씀하세요. 얘기를 하니까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얘기를 하니까 자. 내가 그런 건데 이숙진 분명히 의원,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숙진 의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불필요한 또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상임위원님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국가기구를 이끄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모양인 거예요. 국제망신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인권위가 보고하세요. 부적절하게 운영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 또는 왜곡된 보도 등으로 인해서 그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인권위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못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국가인권위원장님, 예. 이 자리는 국가인권위원장님의 생각이나 주장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들을 때는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아니, 드리는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장님, 유상범 위원님 좀 조용해 주십시오. 표현도 여기는 국회의원이 단순한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민을 대표해서 지금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망각하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은 김영대 의원님 이어서 주지우 의원님. 네, PPT 좀 띄워주세요. 인권위원장님, 예.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이런 것도 인권위가 조사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의 민주파출소 바탕화면입니다. 이 운영할 때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 세금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딱 봐도 지금 유치장 교도소란을 딱 따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 국민을 조롱하는 거거든요. 집권 여당이 이 국민을 조롱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고, 국민 상대로 신고를 유도하고 또 여당이 처벌하라고 수사기관을 압박을 합니다. 또 정권이 바뀌니까요,
승진 욕심 내는 경찰관들이 오바해서 단순히 댓글을 달거나 카카오톡 단체방에 단순히 타인의 글을 전달한 사람도 다 소환 조사하고 있어요. 제가 피해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적법 절차도 위반하고 과잉 금지도 원칙도 위배하는 겁니다. 인권위 이거에 관해서 어떤 조치 한 게 있습니까? 관련된 진정이 접수돼서 이에 대해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이거 있습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인권위도 여당 눈치 보고 권력기관 눈치 봐서는 안 되고요. 다음 PPT요. 이게 민주당에서 주간 브리핑을 해요. 주간 브리핑한 내용 보면은 한 주에도 지금 3,800명이 방문합니다. 다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이때까지 누적으로 21만 2천 건을 제보했고요. 도대체 몇천 건이 고발됐는지 지금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일주일간 통계도 되게 놀라운 것이요. 일반 국민의 댓글 98건을 제보했다라고 딱 써 있어요. 여당이 자랑 삼아 쓴 겁니다. 우리 국민이 국민을 고발하게 해서 국민의 댓글 98건을 여당이 고발한 거예요. 커뮤니티 SNS 게시물도 348건이 제보가 됐습니다. 이게 민주당 꼬리표가 달리고 고발이 되다 보니까 경찰의 충성 경쟁에 저는 국민이 희생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사 중이니까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네, 이거 지금 좋겠습니다. 진정서 하나로 처리할 게 아닙니다. 고발당한 국민이 엄청 많아요.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을 비판한 일반 국민을 대통령실에서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여론 악화로 고소 딱 한 건인데 취소하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이거는 대통령실이 직접은 안 했지만 집권 여당이 한 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도 수백 수천 건을 고발하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도 몇 건 고발했는지 떳떳하지 못하니까 밝히지도 못하고 수사기관에 제가 여러 차례 통계를 요구해도 쉬쉬합니다. 인권위가 실태조사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걸로 고발당해서 고통받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PPT요. 이게 커뮤니티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올린 글들이에요. 이게 국민이 국민을 고발하게 하는 장면이거든요. 고발을 유도하는 겁니다. 쉽게 고발할 수 있는 민주파출소라는 어떤 통로를 열어놔가지고 여기에 신고하는 사람들은 무고의 위험성도 없고요. 자기 이름으로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비용도 안 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고발할 수 있는 구조예요. 이게 북한 5호 담당제처럼 국민이 국민을 감시하게 하는 거고 입틀막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PPT입니다. 저렇게 돼서 고발이 남발되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피해 상황을 모은 글이에요. 직접 SNS에 지금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천지에 이런 글이 깔려 있습니다. 댓글 하나 달았다고 지금 여당으로부터 고발당한 국민은 생업에 바쁜데 지금 변호사 선임해야 돼가지고 변호사 상담받아야 되고 비용 내야 되고 소환조사 받아야 되고 이거 인권위가 손 놓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봐 주세요. 예, 하여튼 저희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겁니다. 이거 제가 분명히 요구하지만 몇 건 고발당해서 몇 명이 소환조사 받고 있는지 정확히 조사하십시오. 수사기관도 못 밝힐 정도면 떳떳하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저 글을 제가 지금 찾은 것만 몇 가지만 예시를 든 거지 수백 명이에요. 인권위에서 지금 아까 업무 보고 한 거 제가 들어보니까 정신병원에 잘못 허위 진단서 해서 인권이 침해된 사례 잘 밝혔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의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근데 그건 한 건이잖아요. 평범한 국민이 민주파출소에 고발돼서 밤잠 못 잡니다. 소환조사 되면. 아실 겁니다. 소환조사 당해서 밤잠 못 자고 인권 침해 당하고 정신과 상담받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이 확실하게 조치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을 인념해서 잘 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민주 사이렌이라고 있어요, 국민의힘에. 그것도 같이 조사해요. 네. 참고로 민주파출소의 맞불 조직을 국민의힘도 준비한다고 합니다. 같이 해야 돼, 같이 조사. 예. 그래서 이게 우리는 피해 신고를 받는 거예요. 민주당이 피해 신고를 받는 거죠.
오관하는 겁니다. 다르죠. 윤 의원님, 네. 자, 잠깐만요. 다음 순서는 김준혁 의원님입니다. 예, 전에 시작하세요.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국회 와서 교육에 활동하고 운영에서 활동하면서 사실은 많은 논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하고 포용되어야지 국회가 온전히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정당 서로 존중하거나 혹은 존중하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타 당의 모습들을 북한 정권과 비유하고 그걸 통해서 색깔론으로 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우리 야당 의원님께서 민주파출소 운영과 관련해서 마치 민주당이 북한의 5호 담당제 운영처럼 색깔론으로 비하하면서 민주당과 북한 정권과 동일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이런 발언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굳이 사과의 발언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운영위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런 발언은 서로 하지 않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향후에 우리 국회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예, 제가 대신 정리하겠습니다. 예, 국정감사 취지에 맞게 상대 당이라든가 상대 의원에 대한 비난은 좀 자제하시고 국정감사를 진행하셔야지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국정감사가 산으로 갑니다. 국정감사 본래 취지에 벗어나서 지금 우리 기관 증인들 모시고 국정감사 하는데 거기 국정감사에 집중하셔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닙니다. 주진우 의원님 지금 의혹 제기하러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맞불 조직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인권 침해 요소를 고려 안 하고 맞불 조직 만드는 겁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니 잠깐만. 자 잠깐만요. 원활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원칙을 지켜주십사. 이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상대가 원하는 발언을 대해서 부적절하고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거나 말한 의원들에 대해서 반론, 자, 특정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반론한 것도 아니니까요. 일반적인 얘기 하신 겁니다. 네, 김준영 의원님. 자, 진행하십시오.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선수지. 조용하세요. 자, 김준영 의원님 발언해주세요. 진행해주세요. 아니, 됐습니다. 충분히 하셨어요. 주진우 의원님 2번 해요. 지금 의사진행 발언 2번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의원들은 뭐 입이 없어서 안 합니까? 아니, 나머지 의원님들이 입이 없어서 안 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좀 참아보세요. 야, 아니, 김준영 의원님은 참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회의장이 뭐 주진우 위원장 회의장이에요? 됐습니다. 다음 번씩 드릴 테니까 진행하십시오. 맞잖아. 자, 질의하세요. 예. 예,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하시면 됩니다. 질의 전에 그때 제가 하시면 특정 의원님의 이름을 밝힌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안창호 위원장님. 예. 사진 한번 보시죠. 안창호 위원장님, 광주 5.18 국립묘역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제가 광주고검 검사장 승진해서 광주고검 그 차장검사 그리고 광주고검장으로 2년을 근무해서 광주에 3년을 예, 검사장 뭐 이상으로 몇 차례 근무했습니다. 방문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주 가실 때 예. 광주 시민들이 45주년 기념식 때 위원장님 오시는 것을 막았습니다. 막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막은 행동이 무조건 다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주 시민들이 세계 인권의 상징적 공간인 광주 5.18 국립묘지에 인권위원장인 위원장님이 방문하신 것을 막았습니다.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제 본격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나라 인권의 상징적 공간 내지는 조형물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과정에서 일본 군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희생당한 그 수많은 소녀들의 인권, 이 인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고 이를 통해서 더 나아가 세계 인권을 더 크게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의 소녀상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평화의 소녀상이 독일에서 철거됐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사진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된 내용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처음 들어왔습니다. 이게 온 나라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 바로 베를린 언제 철거됐습니까? 철거된 지가 언제냐고요? 예, 8월입니다. 예. 그렇게 10월, 인격 모독적 10월에 철거가 됐습니다. 10월에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수많은 인권단체와 사람들이 바로 독일 베를린에 있는 이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되는 걸 막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압력이 얼마나 거셌는지 독일 베를린의 미테랑구가 철거하고 그래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많은 인권단체와 세계 인권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처음 듣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사진 한 장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을 갖다가 파렴치범으로 몰아가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전국에 있는 소녀상들을 갖다 철거해야 된다. 위안부들은 사기다. 이러면서 최근에 지난 10월 29일 서울 성동구 한 여자고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쳐서 그래서 현재 많은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제지를 하거나 이 위안부 폐지 국민운동본부에 대해서 이들의 잘못된 행위를 방조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방조했다는 말씀은 적절치 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아니, 그 경위라든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평화의 소녀상과 위안부들을 갖다가 폄훼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일, 그리고 나가서 철거까지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떠한 논평을 하거나 그들을 제지하거나 막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조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숙진 상임위원님,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나요? 아닙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국가인권위원회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일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인권을 보장하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아니, 평화의 소녀상 철거도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이 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준일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잠깐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인권 침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들으면 위원장님께서 지금 방조했다 이런 표현을 김준영 의원님이 하셨는데 그 표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솔직히 기관장으로서 너무 국민을 대하는 아니, 국회의원을 방조라는 표현은 법률 용어인데요. 법률 용어로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잖아요. 인권위에서. 그런 인권 침해 사례들이 우리 이숙진 의원이 그걸 알았다고 하면은 저한테 얘기를 위원장님, 해야겠는데 저하고 그에 대해서 발상하는 저는 거예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몰랐어요. 이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오만하다는 그 답변 태도가요. 아니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왜 오만입니까?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잠깐만요.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하세요. 그래서 답변 태도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하게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유념하는데요. 저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게 방조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제가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뭐 어떤 잘못된 그걸 동조한다든지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문금주 의원님 진행해 주세요. 네, 전남 고흥보성 장강진의 문금주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국가인권위 국감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오늘 위원장의 답변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참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우리 국가인권위원장 사퇴만이 답이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민은 없고 내란 동조 세력 옹호 그리고 사적 권력에 취해 있는 국가인권위원장을 보면서 이런 위원장에게 국감을 하는 것이 맞는지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2월 10일 윤석열 구속 취소 재판을 앞두고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국가인권위법 제25조에 따른 정책 권고를 합니다. 그 권고에는 법원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내란 속의 윤석열과 그 가담자를 불구속해야 된다는 정책 권고를 하는데요. 이는 인권위법 제28조에 따라 필요시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는, 의견 제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 권고와 헌재에 대한 의견 제출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0조에 의거해서 상임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 위반까지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국가인권위 법과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윤석열 내란 수계를 옹호를 했는데 인권위는 법을 위반해도 됩니까? 예,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해도 됩니까?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복음 법률과회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단체는 20년 창립 취지문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적 반복음 합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막는데 헌신하겠다고 선언한 단체이고요. 윤석열 탄핵 반대 했던 조배숙 국힘의 조배숙 의원이 상임대표, 탄핵심판 윤석열 변호인인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그리고 정광훈 목사의 멘토인 김승규 적종 원장 등이 공동대표로 있는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에 소속이 된 여러 인사들을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임명을 시도를 합니다. 거기에 전문위원으로는 연치현 변호사를 위촉을 했다가 2개월 만에 해촉을 하고 후보직을 사의를 사퇴한 지영준 변호사, 이상현 우인식 국회 부결이 되죠. 음선필 법대 교수 여기도 위촉을 시도를 했는데
이러한 사적 인연이 있는 보건법률과의 소속 인사들을 이런 식으로 추천하거나 유촉하면 안 되겠죠. 제 경위를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의원님들 끝나고 답변을 해주세요. 저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장 개인의 성비위도 도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올해 9월 전국 공무원노조 인권위 지부는 안창호 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과 조직운영 문제에 대해 공식 진정서를 제출을 하는데 그 내용에는 동성애자 아니죠. 여성은 무능해서 승진 못한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내에서 여성 직원 머리카락을 만진 행위 등이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동 의원님 질문에 강하게 부인을 하시던데 그러면 직원들이 없는 얘기를 지어냈을까요? 네, 없는 얘기 지어낸 부분도 있고 사실과 달리 표현한 부분도 있고 부분한 부분도 허위로 있습니다. 진정을 냈다는데 그럼 직원 관리를 못하는 우리 위원장의 리더십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인권위 일부 직원들은 제가 취임하기 전서부터 반대 의사를 표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권기구 수장의 윤리 등 개인적인 문제와 함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기관의 신뢰를 제가 질문하면 답변하세요. 그리고 끝나고 답변하세요. 기관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이 반국가적인 내란 세력 옹호 행위와 사적 비위 등의 내용만 예, 저 위원장님 제가 그 답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선 내란 옹호한 사실은 없습니다. 두 번째, 아까 절차 위반이 있지 않았느냐 했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위원들이 제출한 것은 전원위에 곧바로 안건으로서 성립이 되고 이 제출은 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회법 28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28조는 법률상 문제에 대해서 그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안은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보면은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예외를 인정하는 관행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행에 대한 의견 표명이었기 때문에 의원회법 25조를 적용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전혀 법률을 위반했다든지 어떠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한편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군데에서 위원들에 대한 그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해당 과에 위원들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어떠냐고 검토서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 검토서를 보낸 해당 과에서는 적절 부적절 여부를 저한테 의견을 제시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제가 전부 수용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좋습니다. 아니 뭐 충분히 답변된. 이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했잖아.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답변했으면 됐죠. 지금 위원장님은 법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요.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부끄럽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저의 여태까지의 삶의 일부를 부정하는 그런 행동들이었고 이런 문제 제기는 정말 유감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네. 예. 자, 오전 국감은 신장식 의원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예. 신장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10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김용원 의원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의사진행 발언 했으니까 그 질의 시간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용원 의원 불러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표 의원님께서 그 내란 수계 윤석열, 주요 임무 종사자 김용원, 국정농단 주역 김건희 수용시설 김용원 의원이 주도적으로 그 수용 상황 점검 이례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소위원회 간섭하지 않는다. 그쪽에서 하는 걸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작년 국감 때 국민의힘 조모 의원이 교육부 국감 때 성소수자 비하 혐오 발언을 했다고 해서 조사관이 보고하려고 했을 때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그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니까 안건상 좀 보류해라
라고 네. 하는 게 올 7월 달에 네, 그 언론에 보도됐어요. 그 경위를 소위원회, 말씀해- 아니 경위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지금 그 안건 상정 됐는지 안 됐는지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아, 예, 그 그건- 조사관 이숙진 상임위원 말씀해 주세요. 네, 안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네? 이래놓고 무슨 소위원회 간섭을 안 해? 직접 아니, 소위원회 자, 간섭하면서. 자, 말을 갖다가- 아, 개헌 이거는 당일 인권위원 이 부분에 나중에 발언하세요. 나중에 줘. 지금 저 질문 시간에 들어가서 나 위원장님, 예예. 자, 당일날 답변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십시오. 예. 이 12월 3일 당일날 나머지 의원님도 조용히 해주시고요. 소식 들었다. 계엄 소식 들었다. 그러면 피곤해서 다시 잠드셨대요. 예. 국민은 거리로 나가 있는데 인권위원장은 예, 주무셨어요. 그죠? 이거 언론에 나온 거 위원장님 확인한 겁니다. 질의 끝나고 답변해 그 주세요. 다음에 네. 보세요. 다음. 성명 발표 아까 12월 11일 날 뭐 4월 2일 날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위헌이면 인권 침해가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면 인권 침해가 있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차례 그 성명이 바뀝니다. 12월 4일 날 보고했어요. 민주주의를 뒤로 돌려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성명 내는 거 생각해 보겠다. 12월 5일 날 또 올렸어요. 그랬더니 위헌 취지 문구를 X표 쳐서 긋고 신중으로 완화했고 다시 써봐라 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12월 6일 날 또 나갔더니 야 위헌 불법 이런 취지 표현을 없애자 책임 송구로 바꾸자. 그리고 야 성명 작성자 좀 바꿔봐라. 왜 뭐 내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12월 11일 날 국가위원장 성명이 나왔는데 위반할 경우는 인권침해다. 판단을 못 하세요? 12월 11일이 되도록? 헌법 위반인지 판단 못 하셨어요? 다음 거 보세요. 국민들은 이러고 있었어요. 국회 안에. 그 다음에 포고령 보세요. 포고령 1호 국회와 지방의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거 위헌이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판단을 못 하세요? 주무셨으니까 판단을 못 하셨나? 당일날 밤에? 포고령 나왔을 때? 그래 놓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의견을 표명을 합니다. 제가 이거 의결할 때 현장에 있었어요. 헌법재판소장, 중앙지법원장,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 검찰단장 이런 사람들의 이러해라 저러해라 발표하셨어요. 그죠? 예. 현장에서 맨 마지막에 안건 정리하는 모습 제가 직접 봤습니다. 네. 근데 그날 그것만 있었느냐?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의 직권조사며 의견 표명을 건 세 번째 상정인데 같은 날 이건 부결하고 소위 내란숙의 방어권 보호 의결이라고 세칭되는 이것만 의결했어요.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국가인권에서 이따위 의결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그래서 관리에서 제대로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수사기관이 권고 다 수용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랬더니 관리가 뭘 했다는 건지 나는 도대체 인권위원회에 답변에서 뭘 도대체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관찰하겠다. 라고 관리에서 답변이 와요. 다시. 맞죠 이게? 또 넘어가 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다 잘했다. 라고 한 것도 대검찰청 기존 규정대로 공수처 원칙 준수 기존 규정대로 그냥 인권위 권고를 따랐다 수용했다가 아니라 기존 규정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뭘 그렇게 열심히 다 했습니까? 뭘 그렇게 새로 수용했다는 게 없는데 거짓말하고 계시잖아요. 예? 봅시다. 다음.